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18 월드컵 우승에 이어서 2022 월드컵까지 2연패를 노리고 있는 프랑스 국가대표팀의 베스트 10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2019년과 2020년 A매치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골키퍼로는 위고 요리스입니다. 2019년 팔꿈치 부상으로 잠시 국대에서 이탈했던 요리스지만 프랑스 국대에서 12년째 골문을 지키고 있는 부동의 주전 선수입니다. 요리스의 백업은 요리스가 국대에 발탁되기 전 주전이었던 한 살 더 많은 만단다. 이 둘이서 근 12년을 꽉 채우고 있는 게 프랑스의 현 주소입니다. 물론 프랑스는 리레, 미케 마이난, 레알 마드리드의 아레올라, 몽펠리에의 르콤프, 낭트의 알반 라퐁 등이 국대에 오른 적은 있지만 아직 요리스 만단다의 아성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A매치 117경기를 치르고 있는 요리스의 뒤를 잇는 후계자가 과연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왼쪽 풀백은 루이카 에르난데스입니다. 2018 월드컵 직전 국대에 발탁되어서 월드컵 7경기를 모두 뛴 루이카 에르난데스는 프랑스 국대에 해성처럼 등장한 신성. 뛰어난 활약 덕분에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는데 성공까지 했지만 2018년 11월부터 햄스트링 부상과 여러 부상 악재 등으로 국대에 1년 가까이 자리를 비운 시간도 있었죠. 페르랑 맨디, 기르자와 리카디뉴 등 국대 경쟁자들이 자리를 치고 올라왔지만 프랑스는 네덜란드전과 터키전을 내리지면서 루이카 에르난데스의 공백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는 최근 3년 동안 단 2패만 기록했는데 모두 루이카 에르난데스가 잠깐 경기에 나오지 못했던 경기들. 부상만 아니라면 국대에선 클럽보다 더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왼쪽은 당분간 그의 차지가 될 듯하지만 딱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친동생 테오의 폼이 매우 좋다는 것이죠. 2020 세리에 A 베스트 11에 뽑힌 AC 밀란의 테오는 아직 스페인과 프랑스 모두 국대 데뷔를 하지 않은 상황. 이중 국적자로 어느 나라를 선택하든 데뷔만 하지 않으면 바꿀 수 있는 문제인데 최근까지 보수적인 발탁을 취하고 있는 데샹이 뽑지 않자 스페인으로 가겠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른쪽 풀백은 벤자맹 파바르입니다. 프랑스 리그의 탑급 라이트백 디부아가 많이 쫓아 올라왔지만 프랑스 국대 오른쪽 붙박이의 주전 선수는 벤자맹 파바르. 프랑스 양풀백이 모두 바이에른 뮌헨 소속 1996년생 동갑내기 선수들입니다. 지브릴 치드베를 밀어내고 프랑스의 주전 라이트백이 된 파바르는 월드컵 16강전에서 환상적인 발리슛으로 전세계 축구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킵니다. 월드컵 이후로도 프랑스 대표팀의 주전으로 꾸준히 나왔고 뮌헨 이적 후엔 트래블까지 달성하면서 커리어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중. 다만 뮌헨 백업 요원들의 부진으로 혹사당할 정도로 많이 출전 중인 그는 최근 빌드 평점 4점대를 기록하면서 폼까지 떨어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팀 사정상 센터백으로 간혹 등장을 했던 파바르는 프랑스 국대에선 부동의 오른쪽 풀백을 맡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센터백으로는 라파엘 바란입니다. 프랑스의 2019년과 2020년 총 A매치 19경기 중 2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나온 라파엘 바란. 프랑스 국대에선 부주장급으로 요리스가 없었을 때 5번이나 주장 완장을 차고 나왔을 정도로 리더십을 발휘한 그는 현역 프랑스 선수 중 월드컵 우승, 챔스 4회 우승 등 총 19번의 우승컵을 들어올린 커리어 대장급입니다. 바란이 없을 때 백업으로 킴벤베나 커트 주마가 등장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둘 모두 확실한 임팩트를 남기지 못했고 2020년 크로아티아전에서 헤딩골을 넣은 우파메카노가 바란의 파트너로 조금씩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센터백으로는 클레망 랑글레입니다. 움티티나 라포르트, 코나테, 무키엘레, 자카두, 응디카까지 프랑스의 중앙 수비수 자원은 넘쳐나다 못해 사치스럽기까지 하지만 바란의 파트너로 최근 2년간 가장 많은 경기를 뛴 선수는 다름 아닌 랑글레입니다. 라파엘 바란 옆에 똑똑한 커맨더형 수비수 한 명이 있어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데샹 감독도 아는 눈치. 랑글레는 A매치 10경기밖에 소화하지 않았지만 2019년과 2020년 프랑스 수비에서 빌드업까지 책임지면서 팀의 화이팅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큰 경기에서의 불안정한 수비력 때문에 2020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국대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붐티티를 밀어내고 국대 주전 선수가 되었지만 이젠
우파메카노의 도전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미드필더는 볼 포그바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망주 풀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프랑스에서 벌써 8년째 국대 주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포그바. 맨유에서 욕도 먹고 칭찬을 동시에 받는 복잡한 생활을 하고 있는 포그바는 국대에서 최근 2년간 한 경기 잘하고 한 경기 똥 싸는 경기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발목 부상으로 국대 경기를 1년 동안 못 뛴 적도 있었을 정도. 그래도 프랑스 국대에서 포그바가 필요한 이유는 그만큼 도전적인 롱패스를 시도하는 이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50%가 안되는 낮은 점유율 32개국 중 15위에 해당하는 패스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우승컵을 거머쥐었는데 중원에서 뿌리는 정확한 롱패스의 시발점이 바로 포그바였기 때문이었죠. 전방에 기민하고 빠른 음바페나 그리즈만은 이런 양질의 패스를 받아서 적진 깊숙이 침투했고 골로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포그바의 이런 도전적인 모습은 때론 되도 않는 탈압박 시도, 질질 끄는 드리블 등 양날의 면도 드러나고 있죠. 에버튼의 두쿠레가 현 폼으론 자신이 국대에 뽑혀야 한다며 트위터에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미드필더는 은골로 캉테입니다. 최근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17살의 카마빙가가 국대에서 데뷔골을, 프랑스 리그에선 태클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축구 지능을 뽐내고 있지만 원조 프랑스 리그를 지배했던 태클 왕은 캉테입니다. 2016년 레스터시티가 우승하고 국대에 발탁되면서 본격적인 전성기를 알린 캉테는 EPL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름을 날렸고 한때는 첼시 전술의 희생양이 되어서 월드클래스에서 내려오던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프랑스 국대의 든든한 중원 버팀목은 캉테입니다. 캉테가 2019년 무릎 부상, 클럽에서의 부진 등이 겹치면서 돌리소, 은존지 등이 벤치에서 호시탐탐 주전 자리까지 넘봤고 몇 경기 국대에서 뛰기도 했습니다. 첼시에서 감독들이 여러 번 교체가 되면서 포지셔닝에 혼란스러움을 겪은 캉테는 국대에선 항상 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슷하게 하베르츠나 티모 베르너도 국대만 가면 잘하는 케이스. 홀로 포팩을 보호하면서 중원에 수비 도움을 주는 역할로 캉테는 여전히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드필더는 아드리엥 라비오입니다. 프랑스 국대는 2019년 유럽 약체들을 상대로 한 유로 예선에서 4-2-3-1 전술을 7번이나 쓰면서 재미를 봤지만 2020년 넘어오면서 전술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세리에 A가 중단되고 다시 재개된 상황. 2020년 라비오는 유벤투스 중원의 핵심으로 거듭났고 그동안 라비오를 국대에서 외면했던 데시안 감독이 발탁하면서 프랑스는 4-3-3 전술을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마투이드의 후계자로 생각을 하면서 라비오는 2020년 국대에서 베스트 11에 계속 뽑혀왔고 4-3-3 전술은 크로아티아, 포르투갈전에서 탁월한 효과를 드러냅니다. 라비오는 포그바의 축구력을 모두 흡수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좋은 행보를 이어가는 중. 다만 데시안 감독이 여러 전술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베스트 11 라인업은 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를로 감독 아래에서 다시 안 좋았던 예전 폼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소속팀에서의 활약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옹의 우셈 아와르, 토트넘의 탕기의 은돔벨레 또한 미드필더 자원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섀도우 공격수에는 앙투안 그리즈만입니다. 2021년 부활의 날개를 펼치고 있는 그리즈만은 프랑스 대표팀에선 2016년 이후로 꾸준한 공격 포인트를 쌓아왔고 주전 자리도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처진 공격수나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해 최전방을 서포터해주는 그는 지난 2년 동안 A매치 19경기에서 11개의 도움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7골까지 터뜨리면서 소속팀 바르셀로나 때와 다른 결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2년간 강팀과의 경기에서 많은 점유율이나 패스 성공률을 가져간 것은 아니지만 기회가 왔을 때 완성도 높은 골을 터뜨려 주었고 그 중심에 그리즈만이 있었죠. 폭넓은 움직임을 바탕으로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그리즈만은 화려하지 않지만 자유로운 움직임이 보장될 때 더욱 자신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지난 2018년 월드컵 역시 처진 공격수로 4골과 3도움을 기록했던 그리즈만은 2022년 월드컵 역시 프랑스의 2선 또는 전방을 책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격수에는
킬리안 음바페입니다. 1998년생 음바페가 A매치 39경기 동안 16골을 터뜨릴 때 가장 많이 섰던 자리는 오른쪽 날개로 6골입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 왼쪽 날개 또한 모두 잘 소화하는 음바페는 최근 들어선 더욱 공격적인 위치인 전방 공격수로 출전 중. 2020-21 시즌 리그왕에서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은 킬리안 음바페가 리그 18골을 터뜨려주면서 네이마르가 없음에도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챔스에선 조금 아쉬운 상황이죠. 다시 프랑스 대표팀 얘기로 돌아와 음바페는 햄스트링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몇 경기 빠지긴 했어도 어떤 경기에 등장을 해도 프랑스 선수 중 가장 돋보이는 건 그였습니다. 물론 프랑스는 전체적으로 다 잘하는 편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음바페 외에도 프랑스는 킹슬리 코망, 우스만 덴벨레라는 공격수도 있지만 무게감이나 재능 면에선 음바페가 한 수 위라는 평. 두 번째 공격수에는 올리비에 지루입니다. 맨유의 앙토니 마샬이 최근 국대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국대에서만큼은 지루의 입지는 탄탄한 편입니다. 1986년생으로 도장축에 끼는 지루는 A매치 105경기에 나와서 44골로 은근히 많은 골을 터뜨려준 케이스. 월드컵 무득점 충격이 커서 그렇지 유로 2016에서 3골과 3도움, 최근 2년 동안 A매치에서 11골이나 터뜨려준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A매치 51골에 티에리 앙리의 골수를 바짝 뒤쫓고 있는 지루는 역대 프랑스 골잡이 2위에 올라와 있고 앞으로 카타르 월드컵까지 간다면 프랑스 역대 1위 자리도 노려봄직합니다. 물론 그 기록은 다시 음바페가 깰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말입니다. 최근 프랑스가 덴벨레, 그리즈만, 음바페 스트리톱 실험이 실패로 끝난 후 지루가 선발로 등장하자 확실히 살아난 모습이고, 그리즈만과 파트너가 될 때 그리즈만이 가장 이상적인 경기력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2018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던 프랑스가 월드컵 우승국 징크스를 넘어 과거 무적 감대 스페인이 메이저 2연패를 했던 영광을 다시 안게 될지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한때 브라질의 슈퍼 재능으로 EPL 무대를 8년이나 누볐던 한 선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